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일부 진행을 맡은 장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관망세였던 것입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너무 중요한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함께 기다리고 있죠. 거래대금이 메말랐던 가운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 혹은 단기 테마로 끝날 섹터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너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훈풍은 월요일장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이창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까 말씀을 살짝 해주셨던 게 너무 힘들었다, 개인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메말라 있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이 빨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힘들었을 우리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힘들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일단은 외국인 시장 투자자가 너무나 좀 관망세를 좀 많이 맞아요. 보여줬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방향성이 좀 많이 좀 판단을 좀 하시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는 좀 어려웠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를 또 어떻게 진행을 좀 해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좀 많이 좀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상반기까지 저같이 매매 잘 하셨던 분들은요.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치 좀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안내해드렸었던 전략들 모두 다 일단 좋은 결과치 좀 많이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국엔 근본적인 힌트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맞춰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 반도체 섹터 잘 골라서 매매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반도체든 엔터 종목이든 조선 쪽이든 여러 가지 바이오 쪽이든요. 그 시장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십니다. 시장에 역행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수익을 전혀 달성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종목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투자 플랜을 세우실 때 결국에는 힘을 내시고 이겨내셔야 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계속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 방송만 보셔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그 매매법에 대한 힌트 계속 채워드릴 거니까 방송 집중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전략적으로 매매를 좀 들어갈 때 단기 매매도 들어가게 되고 중기 매매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다고 좀 비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칼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총도 있어야 되고요. 뭐 간혹가다가 수류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이와 같이 단기 매매도 있어야 되고 중형주 매매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형주 매매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형주니까 그러면 중장기가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중형주는 중형주일 뿐이고요. 단타는 단타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형주도 수익주 단기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힌트를 잘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 중형주 매매 같은 경우에서 이와 같이 조금 애매한 장일 때 실적주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적에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 정도 전략을 좀 펼치시려면 이와 같은 단기 매매도 병행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에 맞춰서 중형주 매매를 통해서도 빠른 스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종목은 중기 매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린다면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매매만 취해서 안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홈런 매매법입니다. 60%에서 70%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갖고 가는 매매법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중기 성장주 위주로 또 공략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형주 매매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30%에서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 부분도 스윙주로 가져갑니다. 빠른 스윙입니다. 그래서 매수해놓고 3일, 4일 정도 기다렸다가 30%에서 4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장이 어려울 때는 뭐 스윙주는 중장기는 다 안 먹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매매법을 취하지 않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빠른 매매, 번트 매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10% 이내의 짧은 수익을 통해서 단기 매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에 맞춰서 잘 매매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방송에서 매번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요. 종목이 아닌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 하더라도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차트 분석은 의미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아이디어 그리고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사실 그때그때 시장 봐가면서 매매 기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아주 세 가지 기법으로 세세하게 어떤 시장에서든 이기는 전략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 주식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살짝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70%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게 홈런 기법이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9회 말 투아웃이어서 이제 홈런 안 치면 아웃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홈런주 어떻게 찾아내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네. 매매법을 통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홈런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뭐 중기주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주를 공략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그 접근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매매를 하셨을 때 실패를 하셨던 이유가 바로 한 번에 많은 바구니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또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명명을 좀 지은 게 홈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홈런 기법, 보통 이제 기대 수익을 60%, 70% 잡고 가는 전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랑 좀 비슷하게 그림을 좀 이번에 좀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번터 매매 기법은 단타 기법이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서는 5%에서 10% 내지의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그리고 안타 매매 기법은 중형주로 갑니다. 그래서 중형주를 통해서 보다 수익률이 높은 그래서 이상한 뭐 부실주나 이런 종목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때 2, 3일 정도 보유를 할 때 만약에 부실주나 아니면 스펙주나 중형주 아니면 동전주를 매매했을 때는요,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스윙주 매매를 할 때는 중형주를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가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홈런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제 홈런이라는 게 이제 야구 용어에 있어서 공이 멀리 날아가서 펜스를 넘어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빗대서 크게 수익을 낼 만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승률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승률도 높은 것과 동시에 크게 또 상승을 좀 보여줘야겠죠. 근데 보통 크게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간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이 매수를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실적이겠죠. 그래서 실적 성장주를 공략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산업 분석이겠죠. 그 산업 우리나라를 정말로 무역 수지를 높여줄 만한 산업군 내에서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기술적인 포인트 오늘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것과 덧붙여서 두 가지 전략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 같이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매물 소화가 다 끝나고 나서 추세 전환이 될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간다. 이 부분 간략하게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 거고, 무지성의 가치주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사실은 PBR, 저 PBR 종목 너무나 좀 많은데요. 모멘텀이 없으면 사실 좀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단순하게 무지성의 가치주는 공략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성장주를 공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드리자면 산업 분석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차트 분석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 좀 해드려 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오션의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메가트렌드 섹터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 안에서 실적 성장주를 공략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6개월간의 평균 주가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6개월간의 평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차트로 봤을 때는 실제로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략적 4분할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의 차트고요. 검은색 선은 6개월간의 평균 주가인 121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검은 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현재 주가가 이격이 121선 근처에서 7%인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7% 이내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실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차트인데요. 23년 2월 달 정도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십니다. 왜냐하면 실적 성장주이고 이미 크게 이격이 확 좁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 하셨다면 첫 번째 수익 실현 타이밍은 이 매수하고 나서 10% 정도 이내에 수익권 도달했을 때 이 자리 안에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겠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분할 매수도 해야겠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도 분할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121선 근처 위에서 매수한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방일 때 또 매수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전략이 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120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10% 정도 밀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최초 매수 비중을 5%라고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눌림이 나올 때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가 눌림 상황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 생각과 다르게 한 번 더 눌림이 나와줄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매수 공략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중은 동일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비중은 5% 동일하게 가져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121선 자리에서 회귀를 할 때는요. 그때는 수익 실현 타이밍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수익 실현 챙기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121선 근처 위에서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럴 때는 결국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 1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10% 수익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21선 근처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근거는 실적 주고
메가 트렌드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는요. 부실주를 매수를 하시면 안 되시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안 되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이후에 분할적으로 전략을 좀 챙겨가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재룡전기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재룡전기가 사실은 올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거의 20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홈런 기법을 통해서 이 근거를 통해서 매매를 하셨다면 주저하지 않고 매수가 가능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매수 자리는 작년이긴 했었거든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121선 근처에서 이 종목을 보시고 그리고 실적주다라고 한번 보시고 포인트를 잡고 주저하지 않고 매수하셨다면 이 자리에서도 수익 실현 가능했었고 추가적으로 수익 실현 또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가능했었거든요. 121선 근처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실적주라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매수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나와줬었고 결과치는 올해 20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메가 트렌드 섹터 그리고 산업을 먼저 공략을 하시고 뭐 그 안에서 어떤 섹터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나와주고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 종목을 좀 보신 다음에 주가 흐름 자체는 6개월간 평균 가격치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정말 이 종목이 좀 압권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될 정도로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121선 근처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었고요. 자 보시면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플러스로 10% 이상 수익권일 때는 여러분 수익 챙기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흘러내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하시고 매도 가능하시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기억을 하실 게 121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주라는 거 실적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상세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이 있으니까요. 매주 화요일 장중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런 매매 기법 살펴봤습니다. 한 7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저평가 성장주에다가 모멘텀까지 함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익은 크면서도 리스크는 적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 지금 9회 말 투아웃이어서 이번에 홈런 안 치면 완전 아웃당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시장이 진짜 테마 장세라고 제가 네.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장에는 양자암호 올라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초전도체까지 같이 올라왔었잖아요. 그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손 빠르신 분들이야 수익 든든하게 챙겼겠지만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서 사실 이번에 대응하기 힘들었다 느끼실 것 같거든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앞서서도 제가 시장 뭐 잠깐 좀 설명 좀 드렸었지만은 실제로 너무나 많은 테마주들이 좀 난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서 관망세가 너무 짙었었고요. 근데 일단은 뭐 잭슨 미팅이 끝났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번 주 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정확히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리고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를 한마디로 말씀 좀 드리면 난이도가 별 5개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그만큼 주도주가 사실은 부재를 했었던 주도주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좀 시장 얘기를 좀 해드려 보고자 하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일단은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일단 좀 마감이 좀 되었었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좀 되었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제가 이제 저항과 저항이 좀 맞닿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름을 좀 지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락에 대한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상방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이번 주까지 반영이 좀 됐었던 게 경기 우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국 증시 지표가 좀 잘 나오게 되면서 경기 우려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엔화 강세가 조금씩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도 다시 한번 BOJ에서 엔화도 다시 한번 좀 올린다는 좀 이슈가 또 있었었고 전쟁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동에 대한 전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사실은 매도는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짙었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항 아닌 저항이 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락에 대한 저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완화가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반도체가 또 반등을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대장주를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8만 원대의 저항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 20만 원대 주가 흐름을 돌파를 할지가 좀 관건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좀 보니까 코스피는 일단은 3,000포인트까지 아직은 좀 멀어진 상황이고 코스닥도 일단 800포인트를 돌파하기가 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들을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딩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됐었던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게 된다면 달러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AI 섹터들 근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를 움직이는 원인이겠죠. 그래서 AI 섹터들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주들 급등 보여주다 급락 보여주다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금리 인하 일단은 금통위에서 결과치가 나온 게 다시 한번 동결을 보여줬었고 미국은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우호적 현상이 발생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테마주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도 있었었고요. 코로나는 급등락이 좀 심했었고 여기에 맞춰서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창 관련한 테마주들 움직였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한 이슈 그리고 이제 미 대선이 또 있다 보니까 미 대선에 맞춰서 정책적인 관련주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대한고래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움직였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우선주들 우선주 스펙주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의 향연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슈에 맞춰서 어떤 특정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맞춰서 테마주가 계속적으로 움직였었던 이번 주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도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 그리고 잭슨 밀팅 일단 좀 끝났었죠. 근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이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좀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키워드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디로 다시 한번 패시브 자금이 움직일 것인지 이것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테마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그리고 어제자에서도 유한양행 관련한 종목들 좀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유한양 우선주 그것에 대한 키워드는 결국에는 미 FDA였었거든요. 유한양행과 올스코텍이 기술 관련해서 이 비용을 수익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올스코텍 다음 주도 한번 시장 돌파 나와주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HAB는 일단은 미 FDA 계속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AB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상승을 해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 보합권 정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 HAB가 미 FDA 관련한 소식이 나와주게 된다면 비슷한 소식이 나와주더라도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미 FDA 키워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을 다시 한번 또 반격을 또 시도를 해주는 바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사능 관련해서 뭐 일단 핵 관련 얘기가 좀 나와줬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방사능 제형 관련한 테마주도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미 대선 관련한 테마주 안에서도 해리스 관련한 테마주, 그래서 여기서도 헬스 정책 관련한 테마주를 우리가 다음 주 정도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정리해보자면 바이오 종목,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 대선 관련한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미 FDA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방산주 같은 보다는 일단 방산 제형 관련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아이디어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원자재 관련 단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유가 같은 경우에서도 하락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키움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이제 금리 인하에 맞춰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건설, 풍력, 금융 관련한 종목들도 다음 주 정도 한번 거시적인 느낌을 좀 보고 우리가 장기적인 레이스를 통해서 이런 키워드도 한번 챙겨가 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다음 주 정도 그리고 9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에 맞춰서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코스피가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 기여도가 많은 종목들을 펼치는 게 매수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쉽게 말해서 일단은 시가총액이 높고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시가총액이 비슷하고 섹터별로 구분을 했을 때는 바이오 종목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주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이 좀 진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음 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장중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춰서 시청자분들 현 보유주 수익 전략을 좀 점검을 좀 해드릴 거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홈런 기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를 받아보실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제 장중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릴까 하고요. 매일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중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다음 주 전략 펼쳐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시장 정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장중 방송까지 함께 알려주셨는데 와 매일 종목 공개가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셔서 홈런 칠 종목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홈런 매매 기법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됐거든요. 일단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짚어주시는 종목마다 시세가 정말 강하게 나고 있다 들었습니다. 랩지노믹스 벌써 80% 넘게 상승률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종목들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랩지노믹스가 이제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죠. 그쵸. 제가 8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던 테마주가 또 맞아요. 코로나 테마주였었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그리고 7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던 테마가 바로 코로나 쪽이었었고요. 다른 뭐 테마는 공략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얘기를 해줬었던 게 코로나 테마주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종목이 아닌 섹터를 그리고 테마를 잘 골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하게 되신다면 이와 같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랩지노믹스를 7월 말일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0% 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도 한번 어제자 시장 보게 된다면 일단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고 랩지노믹스는 조금 더 저점이 나오게 된다면 편하게 또 다시 한번 매수 접근 가능하니까요. 수익 챙기시고 그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하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엑세스바이오도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리스도 있는데 모두 다 다음날 시초가로 매수 안내 좀 드렸었고요. 결과치를 보게 된다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44% 그리고 진매트릭스는 24%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진단키트 관련주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송만 보셨던 분들 이 종목 전부 다 수익 챙기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신호만 맞춰서 제 방송만 보시고 이렇게 편하게 수익을 내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PCL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나서 목표가를 또 다시 한번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종목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단키트 종목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서 제가 최근에 드렸었던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모두 다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일단 자세한 전략 한번 봐야겠죠.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매트릭스입니다. 제가 방송을 8월 7일 날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일단 1차 목표가까지 일단 단숨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초값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단 수익권이었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제가 재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시가가 좀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수정을 좀 해서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1차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시초가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서 24%의 다시 한번 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미 다 제가 수익 실현 하시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수익을 챙겨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은 한동안 조금 일단 눌림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한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진매트릭스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좀 하고, 자, 랩지노믹스도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제가 7월 말일 날 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 다시 한번 도달을 하게 되었었고요. 2차 목표가도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보게 된다면 일단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 시기 자체가 8월 중순이었었거든요. 8월 중순에 그때 대장 테마가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였었고 여기에 맞춰서 2차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80% 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어제자 주가 흐름을 좀 보니까 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방송에서도
랩지노믹스도 수익 챙기시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저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와주게 될 경우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니까 대부분의 비중 수익 챙겨가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초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2차 목표가 수정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한 20% 정도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40%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엑세스바이오도 사실상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최근의 장대 양봉에 대한 중간값을 일단은 이탈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PCL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PCL이랑 엑세스바이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테마의 동행성이거든요. 그래서 PCL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중간값을 이탈한 상황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PCL도 일단 수익 챙겨가는 자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도 제가 수요일날 방송에서 계속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게 대부분의 비중은 수익 챙겨가시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PCL도 일단 저점이 잡히면 재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테마주들을 일단은 저점이 잡힌 상태에서 재공략 가능하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4가지의 진단키트 종목들은 모두 다 수익 챙겨가시면서 다음 테마주도 있거든요. 그 다음 테마주로 공략하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대응하기 정말 힘들죠. 일단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데다가 거래 대금도 굉장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오히려 찐 고수들이 진짜 수익 많이 내는 시장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는 아니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찐 고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나도 함께 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찐 고수로 갈 수 있는 길 하단 참고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이번 주 시장 진짜 박스권에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상승장에서야 사실 모두가 웃을 수 있지만 하락장 아니면은 이 박스권에 갇힌 장에서 웃어야지 진짜 인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정말로 여러분들 수익 내셔야겠죠. 근데 그렇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총도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수류탄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하락장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상승장에 맞춰서 반등장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투자 도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USB 담아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저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름은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사용한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어떤 계산기느냐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급등주는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가 눌림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이유가 이런 급등주를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급등주를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아예 주가가 눌림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산을 해서 눌림을 하시면 공략하시게 된다면 그 눌림 자리 이후에 충분한 주가 눌림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등폭을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한번 포인트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승 후 눌림이 나온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하시게 되시고요. 덧붙여서 신고가 종목을 미리 선별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가 이렇게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에서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이 나오는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눌림이 나오는 가격을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오늘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다 드릴 거니까 그 계산기를 통해서 최소 눌림 가격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방송에서 피봇 저항을 활용해서 어떻게 또 매도를 하는지 이 부분 잡아드릴 거니까요.
지금 방송에서는 이제 매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기준 저와 같이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산이라는 종목이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있다면, 급등주 계산기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습니다. 저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신고가 종목 그리고 급등주를 그 고점 기준에 있어서 해당을 하는 랠리 안에서 급등하기 전 저점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고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신고가 가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두산이라는 종목 저점이 한 10만 원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 가격인 17만 원, 18만 원대 정도죠. 그래서 이 가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게 되신다면 상승률이 한 60% 정도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그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눌림 가격과 최대 눌림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게 되면 주가가 옆에 나오거든요. 그 주가까지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고가가 나왔다고 해서 더 급상승이 나와줄까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 계산이 된 가격대, 조정이 나온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신성델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초전체 테마주들도 굉장히 좀 움직였었는데요. 신성델테크가 작년에 사실은 고점 돌파 많이 보여줬었고 올해 초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급등주 계산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점이 한 72,000원대가 되고요.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에서는 직전 신고가 가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신고가 가격 입력하시고 해당한 랠리 안에서 급등하기 전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게 된다면 상승률이 나와줬었고요. 그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최대 조정률이 나와줬으니까 그 가격대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70% 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종목 안에서 사실은 셀트리온과 양대 산맥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고점 부근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셨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있다면 전고점이 이제 85만 원이고요. 그리고 직전 저가 같은 경우에서는 66만 원 정도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입력하시고 나서 상승률이 27%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최대 조정률이 옆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계산된 가격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매매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통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공식적으로 매매를 하시자, 공식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매매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 주가 반등 계산기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하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종목이 또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요. 일단 종목명부터 시작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모두 다 꼼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편안하고 따뜻한 수익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으로 돌아올 테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워낙 종목을 잘 잡아주시니까 오늘의 종목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금리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리에 맞춰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네. 대부분 금리가 상승기 때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은 좀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장주 섹터가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판단 좀 해보면 바이오 종목이 또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춰서 우리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오 섹터를 한번 보자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IPO 진행하고 나서 공모가 그리고 신규 상장 이후에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공모가 대비했을 때 대부분 공모가 대비 거의 상승을 많이 보였었던 종목이 있고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TDS팜 같은 경우에서는 공모가 대비 이제 따따상을 좀 보여줬었죠. 공모가 대비 300%의 4배 상승을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300%의 상승을 좀 보여준 건데요. 대부분의 투자 심리가 바이오 종목들, IPO 했었던 종목들은 관심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형주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최근에 사실은 뭐 올해 초까지는 좀 힘든 상황을 좀 많이 보여주다가 실제로 바닥권을 좀 많이 형성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변동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는 가정 하에는 전통적인 그로스 종목인 바이오 종목 그 안에서도 대장주를 좀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보다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개발 mRNA 플랫폼을 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신 생산해준 CDMO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대폭 낮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수익률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수익성이 이렇게 높은 기업은 찾기가 드물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ST팜 단기적인 목표가 좀 말씀 좀 드리면 12만 원대 일단 첫 번째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눌림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8만 5천 원대에 빠져나오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은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ST팜 알려주셨고요. 이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줬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그때그때 반응하는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뤘는지 핵심 정리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기법 공략주로 한화오션, 한미반도체, 재룡전기 배워봤고요. 주가 반등 계산기 공략주로는 두산, 신성델타테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지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바이오가 날아오를 때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ST팜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